24년 기출해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25번이죠. 문제 좀 보시겠습니다. 25번. 세균의 DNA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DNA 복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세균이라고 못 받긴 했는데, DNA 복제는 생물 기본소에 나오는 내용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공통 내용이죠. 그래서 세균 같은 원핵세포나 진핵생물의 DNA 복제나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특별히 세균의 DNA 복제는 아니라기보다는 DNA 복제에 대한 문제이고요. 보기의 지문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DNA 복제는 꽤 자주 출제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세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반보존적 복제 방식을 따른다. 복제는 무조건 반보존적 복제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고, 원핵생물, 진핵생물 모두 공통적으로 반보존적 복제 방식입니다. DNA 복제가 완벽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었죠. 첫 번째 보존적, 두 번째 반보존적, 세 번째 분산적이죠. 여기서 보존은 뭘로 의미할까요? 뭐가 보존되는 거죠? 네. 최초의 DNA 이중 가닥이 그대로 보존되는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최초의 DNA 이중 가닥이 그대로 보존되면 보존적 복제 방식, 반만 보존되면, 그러니까 이중 가닥 중에 단일 가닥 하나는 보존되고 하나는 보존되지 않으면 반보존적 복제 방식, 근데 이중 가닥 중에 한 가닥도 보존이 안 되고 막 잘려서 새로 생성된 DNA 가닥과 섞인다, 그런 분산적 복제 방식이죠. 근데 발음이 어렵네요. 반보존적이라는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복제를 공부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중가닥 DNA, 최초의 DNA라고 하겠습니다. 최초 이중가닥 DNA죠. 최초 DNA를 헬리케이즈가 단일 가닥 상태로 일단 만듭니다. 복제를 시작하려면. 그리고 최초 DNA 두 가지 가닥이 각각 주형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새로운 DNA 가닥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제가 한 사이클 진행된 다음에 결과를 보시면 새로 생성된 초록색을 원래 가닥이라고 하죠. 이게 이중 가닥이었는데 단일 가닥이 됐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새로 생성된 걸 하얀색 가닥으로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생성된 가닥이 나오죠. 그럼 얘를 보시면 최초 가닥은 하나가 남아있지만 두 개 이중 가닥이 다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반만 보존된 거죠. 그래서 헬리케이즈에 의해서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되고 각각 주형으로 작용해서 새로운 DNA가 복제되는 이런 체계에서는 반보존적 복제가 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거고 다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니은번 기억반 질문 맞는 질문이네요. 니은번 RNA 프라이머는 프라이메이즈에 의해 합성된다. 맞는 질문이죠. 예. DNA 복제에서는 중요한 효소가 뭐죠? DNA 중합효소, DNA 폴리머레이즈죠. DNA 폴리머레이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주형 가닥, DNA 한 가닥에 대해서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붙여서 새로운 가닥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합성되고 있던 새로운 가닥 일부가 있거나 아니면 프라이머가 있어야지 거기에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RNA 중합효소, RNA 폴리머레이즈는 아니죠. 프라이머가 없어도 RNA들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기존에 합성되던 DNA 가닥이 있어야지
또는 프라이머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DNA 폴리머레이즈는 프라이머가 꼭 필요하죠. 자, 근데 DNA 복제 그림을 보시면 프라이메이즈, 프라이머는 스펠링이 뭐죠?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를 붙여주기 때문에 프라이메이즈란 효소가 프라이머를 붙여주는 효소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프라이메이즈라고 하면 되겠네. 그래서 프라이메이즈가 붙여주죠. 그리고 성분은 DNA가 아니라 RNA라는 좀 독특하지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죠. 프라이머란 용어를 부가적인 얘기지만 프라이머란 용어는 페인트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물을 짓고 이제 건물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는 성분이 다양하죠. 유성 페인트, 뭐 수성 페인트도 있고 그 건물 벽의 재질에 따라서 페인트를 칠했을 때 잘 칠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화학적 성분, 뭐 극성에 따라서 잘 칠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프라이머라는 걸 먼저 칠을 합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보기엔 페인트하고 비슷한데 프라이머는 벽체에 무조건 잘 칠해져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한번 칠하고 나면 그 다음에 페인트는 다양한 색깔을 쓰죠. 페인트는 쉽게 프라이머에 결합하기 때문에 칠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프라이밍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초 칠을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먼저 칠을 하는 걸 프라이머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프라이머란 용어가 사용된 거고 프라이머를 붙여준 효소는 프라이머에서 따서 프라이메이즈죠. 프리마제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죠.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보시겠습니다. 디귿번 선도 가닥에서 오카자키 절편이 발견된다. 이 지문도 쉽게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DNA 이중 가닥에 있었는데 여기 헬리케이지가 이중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풀면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림에는 안 나와 있겠지만 이 앞쪽에 슈퍼코일링이 생길 거고 슈퍼코일링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프 아이소머레이즈 즉 위성 이상질화 효소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슈퍼코일을 풀고 있겠죠. 다른 이름은 자이레이즈 회전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원래 최초 DNA 이중 가닥 중에 단일 가닥이 된 부분이죠. 이쪽하고 이쪽. 이쪽에는 SSBP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틴이 결합해서 단일 가닥이 된 부분이 다시 이중 가닥으로 감기는 걸 방지하겠죠. 자, 극성을 보시면 이쪽이 5', 그다음에 이쪽이 3'이기 때문에 단일 가닥으로 생성된 이 부분에 프라이메이즈가 프라이머를 일단 붙이고 그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 효소가 DNA를 붙여서 새로운 DNA 가닥이 생성이 될 텐데 DNA 이중 가닥은 엔티패럴렐이죠. 역평행이죠. 그래서 이쪽이 5'이고 오른쪽이 3'이면 반대 가닥은 우측이 5', 좌측이 3'이죠. 근데 DNA 폴리머레이즈는 무조건 5'로부터 3' 쪽으로만 합성을 하죠.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가 중합을 해 나가는 방향은 우측에서 좌측이 되겠죠. 자, 아래쪽은 반대로 여기가 3', 그다음에 여기가 5'이니까 이쪽이 반대가 5', 여기가 3', 그래서 DNA 폴리머레이즈는 이쪽 우측 방향으로 중합을 진행을 하겠죠. 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헬리케이지가 원래 이 위치에 있었는데 이만큼 이동을 했죠. 물론 그 복제 원점은 이쪽 어디쯤에 있겠죠.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 헬리케이지가 이만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원래 이중 가닥이었는데 새로 단일 가닥이 된 거죠. 선도 가닥 쪽을 보시면 DNA 폴리머레이즈가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들 때 5'에서 3' 쪽이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붙여 나가겠죠. 그래서 이 선도 가닥은 헬리케이즈의 진행 방향과 DNA 폴리머레이즈의 진행 방향, 즉 DNA 폴리머레이즈의 중합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DNA 폴리머레이즈가 중합을 해나갈 수가 있죠.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이름이 선도 가닥이죠. 반대쪽은 자, DNA 헬리케이지가 여기쯤 있다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이중 가닥을 풀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단일 가닥화가 되었죠. 근데 아까 처음에 생성된 절편은 이쪽 5'에서 3' 쪽으로 DNA 폴리머레이즈가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헬리케이지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부분이 단일 가닥이 됐는데 이 DNA 폴리머레이즈 입장에서는 뒤쪽이잖아요.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뒤쪽으로 가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출된 단일 가닥에 5'부터 3' 방향으로 새로 DNA 가닥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프라이메이즈가 RNA 성분에 프라이머를 붙였을 거고,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DNA들을 붙였겠죠. 자, 이쪽이 이 부분이 지연 가닥에 해당되죠. 지연 가닥의 경우는 DNA 폴리머레이즈의 중합 방향은 우측인데 헬리케이지의 이동 방향은 좌측이죠. 서로 반대기 때문에 부분을 새로운 절편을 만든 다음에 이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도 선도 가닥보다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름이 지연 가닥이죠. 그리고 관찰을 하게 되면 이런 절편들이 생기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로 이어지지만 절편들이 잔뜩 생기게 되죠. 이게 오카자키 절편이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복습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네요. 네. 지연 가닥에서 오카자키 절편이 발견되죠. 설명은 뭐 다 말씀드린 거라서 그냥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하죠. 예, 복제 중에서 좀 반복적으로 출제되거나 기본적인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좀 출제위원이 좀 많이 맞췄으면 하는 의도로 출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개 지문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추셔야 되겠죠. 예, 5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